그러면 경사코어 쪽 하지요. 우선 경사코어 작동 방향은 뭐 여기서 이제 검토를 하는 거죠. 검토해서 이때 이제 중요한 거는 요 LE, 그러니까 밀판 스트로크하고 굉장히 연관이 깊겠죠. 그러니까 LE하고 LS하고 얘가 먼저 그 픽스가 돼 있는 거죠. 이게 돼 있어야지 사실은 이 최대 작동각이 나오겠죠. 예를 들어서 LE가 이게 150 정도 된다 그러면 최대 작동각이 10도도 안 되는 거죠. 뭐 LS도 이렇게 적을 리는 없을 것 같긴 한데, 그래서 이 LE를 너무 크게 하는 거는 굉장히 좀 그 나쁜 짓인데, 뭐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니고 그 아니 그래서 이제 최대 작동각이 나왔고, 그래서 LE가 뭐 150이고 그 다음에 LE가 150이면 사실은 이면에서부터 이 바닥면까지죠. 바닥면. 그러면 이제 이건 비율이니까 이렇게 그렸다 그랬고, LS도 사실은 여기까지 해야지 맞는다 그랬죠. 그림을 고쳐놓을 걸 그랬나. 그래서 하여튼 LE 요거 정할 때는 이젝터 스트로크가 나오겠죠. 이젝터 스트로크는 사실은 그 제품을 받으면 이 제품을 몇 미리 그러니까 취출할 때 이 제품 몇 미리까지 쳐야 될 것인가, 그거 갖고 이미 나오는 거죠. 사실 제품 높이 갖고 몇 미리 쳐야 그 다음에 얘를 그 뭐 로버트로 취출을 뭐 하건 아니면은 뭐 자유 낙하를 시키건, 그것도 아니면 뭐 수작업을 하건 이렇게 될 것인가 결정해서 이제 이젝터 스트로크 나오면 LE도 자연히 나오겠죠. 그래서 이제 요게 나왔으면 이제 경사코어도 그 작동 방향, 여기서는 지금 이 작동 각도 이렇게 돼 있어 갖고 잘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을 텐데, 얘는 사실은 이 경사코어 각도 플러스 요 바닥이 타고 다니는 각도까지 포함해서 지금 세타를 정한 거죠. 최대 작동각이란 얘기는 요 슬라이드 때하고 마찬가지로 경사코어도 경사코어 바닥이 타고 다니는 그 면에 수직선을 그려서 요 경사코어 작동 방향하고 각도를 잰 거죠. 그게 이제 그 좀 그림이 조금 더 좀 알아보기 편한 게 있었으면 그걸 집어넣었을 텐데, 그게 아니니까 요걸 한번 보죠. 이 경사코어 스트로크 그 계산기인데, 여기서 보면 이제 경사코어가 뭐 10도까지 된다 그랬는데 150, 100, 뭐 10도 이렇게 돼 있는데, 여기서 얘는 지금 이 기울기하고 이 경사코어 각도하고 분리해 놨죠. 그러니까 이 경사코어 작동 방향을 계산할 때는 요 밑에 각도하고 얘하고 합해 놓은 거고, 그래서 우선 여기서 예를 들어서 본각도가 12도고 이 파이가 5도다 이래 버리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, 이때는 실제로 그 경사코어 작동 방향에서는 17도가 된 거죠. 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이 최대 작동각이 17도가 나온 거죠.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아예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면 좋겠고, 근데 이제 이게 거꾸로 마이너스 5도가 됐다.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는 거니까 여기서 12 마이너스 5 해서 이때는 7도가 되는 거죠. 세타가. 그러니까 작동 각도가 여기서 최대 작동각이 7도가 나온 거죠. 그거는 조금 헷갈리기 쉬우니까 잘 알아두기로 하고, 그래서 예를 들어서 12도에 그 밀판 스트로크가
100mm만 볼까요? 100mm다. 그러면 12도에 마이너스 5도. 그때 이제 여기서도 스트로크가 얘는 수평 스트로크예요. 지금 이 마이너스 5도 기울었으니까 지금 요 중간 그림이 되겠죠? 그림이 잘 안 보일 수가 있으니까 확대를 이렇게 해보죠. 여기서 그 파이를 그 밑으로 이제 이렇게 꺼질 때는 마이너스를 주라 그랬죠. 그래서 12-5가 그 앞에 경사코와 작동 방향에서 작동각이라고 표시한 거죠. 그럼 이 경우는 7도, 작동각으로는 7도고, 이때 밀판 스트로크가 100mm면 요 수평 스트로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. 여기까지 수평거리. 그 다음에 스트로크 파이는 여기서 요 사선거리죠. 사선거리는 요점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. 이렇게 사선 따라서. 그래서 뭐 제품 언더컷 따질 때는 이 수평보다는 이 거리 찾아야 좋은 경우가 많죠. 이게 이제 경사코와 그 헤드 부분을 모델링 해놓고 몇 미리 움직여야지 얘가 빠지나, 그거 볼 때는 그 경사코와 요 그 방향대로, 작동 방향대로 요 스트로크가 얼마인지 알아야 편하니까, 그래서 이제 요거까지 집어넣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, 그럼 거꾸로 이 스트로크가 한 20mm는 돼야 되겠다. 그 다음에 기울기가 이게 마이너스 5도다. 그랬을 때 여기서 11.5도가 나온 거죠. 이제 그때 요거는 이제 본 각도를 내가 이제 헷갈려서 좀 결정하기 힘들 때 쓰라고 요 밑에 거꾸로 계산하는 걸 해놓은 거죠. 그럼 요게 11.5도가 나왔으면 이게 뭐 넉넉하면 얘한테 11.5 이렇게 집어넣으면 19.989 뭐 나왔죠. 뭐 요거까지 다 집어넣으면 20이 나올 것 같은데, 자, 그래서 요 경사코와 스트로크 계산기를 해놓은 거죠. 경사코와 스트로크도 이거 좀 사고 많이 나죠. 언더컷이 다 안 빠져갖고 경사코에 걸려서 제품이 취출이 안 되거나 대형 사고죠. 그럼 일이 무지하게 많은데, 뭐 다행히 밀판 스트로크가 여유가 있으면 뭐 더 친다 그러지만, 그럼 또 딴 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, 그래서 아주 대형 사고 터지면 골치 아프지요. 그 하측에 뭐 왕창 그 부분 쪽으로 왕창 드러내서 통으로 해봤고, 건드릴 경사로 다시 하고, 뭐 이런 작업도 해야 될 수도 있고, 아주 골치 아프니까 얘는 얘 사실 만든 게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건데, 자, 그렇게 그 알고,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런 게 나왔으면 얘도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 봐야 되겠죠. 그래서 이제 경사코어도 하중 계산이 필요한데, 경사코어 좀 복잡하지요. 이 경사코어 각도가 방금 전에 뭐 11.5도, 작동 방향 각도가 마이너스 5도, LS는 뭐 150 잡고, LE는 이게 스트로크 100mm보다 크겠죠. LE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 그랬는데, 지금 한 가지 주의할 게, 여기서는 LE를 여기서부터 요 경사코와 요 바닥면까지 재라는 거죠. 그것도 요 사선으로 요 값을 재갖고 집어넣으란 얘기고, 그럼 스트로크는 이 위에 어디에서 여기까지 가겠죠. 그러니까 여기서 LE 값이 의외로 많이 커질 수 있죠. 이것도 한 150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겠고, 그때 경사코어 무게가 뭐 1kg
보통 뭐 자동차에서 조그만 경사코어들 한 1km 내외 하지요. 마찰 계수는 뭐 건드릴 필요가 없고, 작동 하중 계수가 경사코어가 뭐 옆으로, 그러니까 사출기에서 보면 사출기를 만약에 이제 금형 정면, 사출기 전면에서 박았고, 그 금형이 여기 이렇게 매달려 있다, 뭐 이렇게 매달려 있다. 그런데 경사코어가 이쪽으로 이렇게 수평으로 반듯하게 누워 있다. 그럴 땐 작동 하중 계수가 마찰 계수밖에 없겠죠. 그럼 0.4 이렇게밖에 안 되겠죠. 그러면 뭐 0.4라고 가정을 하고, 그러면 경사코어 봉직경을 12파이를 썼을 경우 얘를 보면 되죠. 최대 응력은 25메가파스칼이니까 250kg, 최대 변위는 0.15, 뭐 이렇게 나온 거죠.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사각경사코어다. 그래서 사각경사코어가 여기가 이쪽이 H, 이쪽이 B라고 한 거죠.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B가 600개 안 됐다, 로드가 뭐 10이다. 그랬을 때 요때는 이제 최대 응력이 33.6 메가파스칼, 그 센티미터 제곱당 킬로그램으로 하면 336이 되겠죠. 그 다음에 최대 변이가 0.24다. 이렇게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위의 계산은 작동각이 마이너스 파이일 때,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작동각이 나오죠. 이 각도는 요 경사코어 각도 빼기 작동 방향 각도를 한 게 작동각이죠. 이게 마이너스 마찰각 마이너스 21.8도보다 이 작동각이 크게 나왔으면 위에를 보고 이 위에를 쓰는 거고, 얘가 작동각이 마이너스 21.8보다 작으면 밑에를 써야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여기서는 작동각이 마이너스 21.8보다 적으려면 한 마이너스 한 40도 이렇게 꺼지면은 마이너스 28.5도니까 이게 작동각이, 그때는 이 밑을 봐야 되는 거죠. 밑에를 보면 이건 이제 그 알아보기 힘들면 여기 중간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튀어나오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딴 걸 보면 되죠. 그럼 그때는 이제 이렇게 여기서도 요 값으로, 여기서도 이 값으로 바뀌는 거죠. 그래서 그거 주의해 갖고, 요 밑에 이제 그림이 있으니까, 그림이 여기 있으니까 이걸 보고 뭐 써볼 수 있겠죠. 이것도 이제 이 사실은 경사코어가 많이 들어가다 보면 우선 이 경사코어 작동 방향 계산기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경사코어가 요새 너무 많이 들어가죠. 경사코어가 몇 개 없으면 이런 거 저런 거 다 귀찮으면 이렇게 루즈콘 쓰면 되죠. 뭐 그러면 신경 안 쓰고 모멘트 하중도 계산 안 하고 루즈콘 쓰면 되는데, 루즈콘 쓸 때는 이제 얘가 경사코어가 얘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이때 모멘트가 없고 양쪽에서 지지하고 있으니까 슬라이드하고 이제 똑같아지는 건데, 사실은 그래서 밑에 공간이 널널하면 뭐 루즈콘 써갖고 하면 되는데, 밑에 공간이 없고 그랬을 때는 얘를 최대한 요 루즈콘 없이 작동을 시켜야 되는 거죠. 그랬을 때 이제 얼마까지 각도가 나오겠느냐 그거 계산하려고 이제 얘가 나온 거고, 뭐 루즈콘 쓴다 그러면 뭐 대부분 경사코어에서는 우선 이런 봉직경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안 되죠. 이런 게 문제가 안 되니까 그때는 이제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,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추출 속도가 50 잡은 거는 아까 피드 한 3000
되는 거라 그랬죠.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속도냐 하면, 이게 어디 하나가 있나 한번 이거 보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,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게 밀판 속도죠. 보니까 한 1초에 50mm 정도 가는 것 같죠. 그러니까 얘는 그 속도를 하는 거죠. 얘는 사실은 이 사출기 스펙에 보면 다 나오죠. 사출기 스펙이, 사출기 이제 그 매뉴얼이 있으면 거기는 이제 확실하게 나올 텐데, 뭐 간단하게 여기서 보면, 여기서 압출, 지금 밀판 쪽은 속도가 안 나오네요. 속도가 안 나왔고 오히려 형체 속도, 현계 속도가 나왔네요. 여기서는 분당 미터로 나왔죠.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슬라이드 작동할 때 작동 속도가 2.4 미터 퍼 미니츠면은 이게 분당 2400ml 간다는 거고, 나누기 60하면 초당 40ml 간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형체 속도, 현계 속도 뭐 이렇게 나왔으니까, 이건 이제 사출기 매뉴얼 보면 나올 텐데, 그런 건 뭐 나중에 참고 각자 좀 하기로 하고, 이렇게 되는 거죠. 근데 요 작동 하중 계수가, 얘가 경사코어가 무조건 0.4가 아니죠. 경사코어를 이렇게 위로 들어 올려야지 되는 경우도 있죠. 아까 그 다시 한번 괜히 아까 심심해서 지운 것 같은데, 여기서 금형이 이제 이렇게 매달렸으면 경사코어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작동하는 경우, 여기서 이 방향으로 작동하는 경우면 얘가 사실은 그 저게 있겠죠.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이 있겠죠. 이때 이제 뭐 작동 하중 계수를 그래서 내가 뭐 한 1이나 이렇게 주면, 이때는 요 밑에 이제 이 값들이 다 바뀌겠죠. 자, 그래갖고 지금 뭐 경사코어에서 또 이 봉직경, 이 봉직경 참 아까 밑에가 복잡하다는 얘기 안 하고, 사실 밑에가 복잡하다는 얘기를 한 이유가, 이 봉직경도 굉장히 결정하기가 좀 가늘게 하고 싶은데 가늘게 잘 못하고 억지로 막 이상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. 그래서 뭐 그렇게 무조건 튼튼하게만 하려고 노력을 할 거냐, 아니면 그 뭐 얘를 12파이 아니고 이제 10파이를 써도 이 경우는 안전하지요. 이렇게 이 경우는 이제 안전하게 나왔는데 10파이를 써도 되느냐, 아니면 더 약하게 8파이를 써도 괜찮겠네요. 이때는 이렇게 보여지니까 굉장히 이제 그 설계하면서 강도도 합리적으로 유지할 수 있겠죠. 그래서 뭐 요 경사코어 하중 계산하는 것도, 얘도 이제 그 충돌까지 다 고려한 거니까 그렇게 알고 활용을 하면 되겠죠. 그럼 여기까지 해서 언더컷 방향 및 거리, 그 다음에 경사코어 요 로드의 강도, 그 다음에 경사핀 강도까지 우리가 다 했죠.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니까. 이제 다음에는 이제 재밌는 응용 구조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다, 이걸 한번 해보기로 하죠. 자, 여기까지 하죠.